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 전문가 울탈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암보험 이야기 하다가 제가 꼭 꺼내는 단어가 한마디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인데요. 암진단 받아서 산정특례 적용되면 병원비 거의 안 나오던데 그러면 실수는 필요 없는 건가요? 산정특례면 병원비 100%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산정특례가 정확히 뭐고 건강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은 어떻게 나뉘는지 암보험 설계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첫 번째 병원비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건강보험과 실손 구조부터 그 다음 산정특례가 어디에 끼어드는 개념인지 세 번째 암 환자 입장에서 숫자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번째 산정특례가 있어도 왜 암보험이 여전히 중요한지 이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실손보험이랑 암보험을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구나 한 번에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병원비는 1차 건강보험 2차 실손 구조다. 먼저 큰 틀부터 잡고 갈게요. 병원비가 총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민건강보험 진료 항목 중에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보통 7-80%를 병원에 먼저 내줍니다. 환자는 그 급여 중 나머지 20-30%와 비급여 100%를 직접 내는 구조입니다. 즉 급여 본인 부담금 20-30% 플러스 비급여 전액,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로 결제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내가 건보 처리 후에 실제로 병원에 낸 돈, 이 영수증을 들고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약관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1차로 건강보험이 급여 항목을 7-80% 깎아주고 2차로 실손이 내가 된 돈 일부를 다시 환급해주는 구조, 이렇게 건보가 1차, 실손이 2차 이중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산정특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산정특례는 실손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안에 있는 특별할인 구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치매처럼 국가가 정해둔 중증 질환에 해당하면 심사와 등록 절차를 거쳐 산정특례 자격을 받게 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급여 7-80%와 본인 부담금 20-30%, 이 구조 내에서 내 몫인 20-30%의 몫을 5% 수준까지 확 낮춰줍니다. 쉽게 말해 원래 급여 100 중에 건보 7-80, 내가 2-30이었다면 산정특례가 적용됐을 때 건보가 95, 내가 5, 이런 느낌으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즉 산정특례는 실손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안에서 내 부담금을 한 번 더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 급여가 80만 원, 비급여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이 급여 80만 원 중 70%인 56만 원을 병원에 먼저 내줍니다. 그러면 환자는 급여 본인 부담금 24만 원, 80만 원의 30%와 비급여 20만 원, 총 이렇게 44만 원을 병원에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4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들고 실손에 청구하면 자기 부담금과 한도, 보장 제외 항목을 뺀 나머지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급여 8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95% 수준까지 부담해주고 환자는 급여 부분에서 5%인 4만 원만 내게 됩니다. 비급여 20만 원은 여전히 100%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4만 원 플러스 비급여 20만 원, 총 2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24만 원에 대해서 다시 실손에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산정특례는 첫째, 급여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20-30%에서 5% 수준까지 줄여주고, 둘째, 그 결과로 실손에 청구해야 할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만드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네 번째 파트, 산정특례가 있어도 실손과 암보험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아까 말했듯이 산정특례 적용받게 되면 병원비가 거의 안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는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암 걸리면 산정특례 혜택 줘서 병원비 거의 안 나온다던데 그럼 굳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낮춰줄 뿐입니다.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서 최신 항암 약물, 고가의 장비를 쓰는 특수 검사, 고급 병실료, 선택진료 같은 영역은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산정특례가 있어도 실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시처럼 100만 원 중에 24만 원을 냈다 하면 이 24만 원을 그대로 다 떠안는 것과 실손을 통해서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은 체감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치료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암진단비, 암보험의 역할입니다. 산정특례와 실손은 기본적으로 병원비 쪽을 다룬 제도의 보험이라면 암진단비는 소득 손실과 생활비를 커버하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암진단을 받으면 당장 일을 줄이거나 쉬어야 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때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들어가는 생활비, 교통비, 간병비를 한 번에 보완해주는 것이 암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산정특례는 급여 병원비에서 내 몫을 줄여주는 역할, 실손은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는 역할, 암보험, 특히 암진단비와 암주요 치료비는 병원비 외에 내 삶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켜주는 역할, 이렇게 각자 맡고 있는 포지션이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산정특례까지 고려해서 암보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실제 설계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손은 기본값입니다. 산정특례가 있어도 실제로 병원에서 카드를 긁는 주체는 바로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내가 낸 병원비를 2차로 보완해주는 장치가 실손이기 때문에 실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암 진단비는 초기 치료 비용을 위한 자금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정특례 덕분에 급여 병원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일을 못하는 동안 빠지는 소득, 교통비, 간병비, 아이 돌봄 비용과 같은 건 그대로입니다. 특히 3대 진단비 쪽에서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축을 잡아두시면 치료 방향을 선택하실 때 훨씬 여유가 생길 거예요. 세 번째, 비급여 치료를 대비하는 암 주요 치료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비급여 암 수술 같은 항목은 산정특례와 별개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사전에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어느 정도 잡아두면 조금 더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산정특례는 암이 걸렸을 때 국가가 도와주는 1차 방어벽이고 실손과 암보험은 내 소득과 선택권을 지켜주는 2, 3차 방어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암 진단을 받더라도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거의 흔들리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용 때문에 고민부터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보험 울타리, 보험 전문가 울타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